안녕하십니까, 정문홍입니다. 네, 지금 황인수 명현만 선수를 필두로 심건호, 맘모스 김명환, 그리고 우리 경찰관 이재원 선수와 유정원 선수, 양지용 선수와 일본의 히라사와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배동현 선수와 일본의 타이세이 선수가 싸우게 되는 전대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지금 파이터를 하고 있는 이재원 선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프로 선수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이재원 선수는 뭐 어쨌든 프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 프로 선수에게 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경찰관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뭐 이 경찰관이라고 해서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영역 자체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게 되더라도 절대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도전에 대한 부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뭐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동현 선수는 축구 선수 출신이었죠. 프로축구 K2 리그의 프로 선수였었고, 은퇴한 이후에 격투기 선수로 전업을 한 선수입니다. 타이세이 선수는 20대 초반 중반의 선수인데, 어렸을 때 좀 나쁜 길로 빠질 듯 말 듯 뭐 하다가 이 격투기의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서 이 격투기 선수로 뛰어들게 된 거죠. 이 두 선수들의 매치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헤비급 시합이다 보니까 흥미롭죠. 이게 로드 FC의 어떤 수문장 역할을 한 10여 년간 해주던 우리 뚱땡이 심건호, 애칭입니다. 뚱땡이는 이제 우리 김대한 대표가 늘상 쓰던 제자에 대한 애칭이었기 때문에 뚱땡이 심건호 선수와 맘모스 김명환 선수. 김명환 선수는 WG 단체에서 온 선수이기 때문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궁금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뭐 생각도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긴 한데, 김명환 선수가 좋은 아이템을 준 것 같더라고요. 김명환 선수, 뭐 김태인 선수, 명현만 선수, 얼마든지 헤비급의 체형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명환 선수가 거론했던 4명의 파이터 말고도 충분히 로드F 선수 풀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해외 선수들을 초대해서 8강 토너먼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84kg 이상은 무제한 체급으로 한번 묶어보는 건 어떤가. 사실상 한국 선수들의 시합 체중이 84kg인 선수들은 평체가 100kg가 좀 넘거든요. 아시아에는 이 100kg 이상의 선수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84 이상, 라이트 헤비 이상 헤비급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는 84 이상과 김명환 선수의 체중인 헤비급 체중을 합쳐서 그런 무제한급 토너먼트를 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명환 선수가 좋은 아이템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황인수 명현만의 시합은 로드F 심판들이 대회사와 협의를 좀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페이퍼 한 장으로 정리해서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좀 체급 차이도 있고, 그래서 니킥은 1회에 한정을 하고요. 한 라운드에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잡았을 때 1회 이상 연속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엘보는 없습니다. 엘보가 없는 이유는 UFC에서는 엘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라마다의 어떤 방송 심의도 좀 있고, 한국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 영역은 정치인들을 떠나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10여 년 전이죠. 모 국회의원이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왜 저런 싸움박질을 중계하냐 라고 해서 중계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격투기가. 이번 룰도 이 엘보를 사용하게 되면 커팅이 나고 피가 막 난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 저런 걸 또 징그럽게 보냐, 또 어떤 정치인들이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던가 이런 데 제재를 가게 되면 힘없는 방송국과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당연히 또 중계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격투기 비즈니스의 영역입니다. 왜 엘보를 안 해? 이렇게 시청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다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룰은 다 입식 격투기에 준한 룰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4분 3라운드 연장 있습니다. 입식 글러브를 끼고 있고, 니킥은 연속 니킥은 없다. 엘보는 없다. 네, 6월 달부터 63kg 벤텀급 토너먼트와 70kg 라이트급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한국인 선수들만 참가를 하는 게 아니고 8명의 선수가 참여를 합니다. 4명의 선수는 한국 선수고 4명의 선수는 일본, 미국,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포진이 됩니다. 그 4명의 시드를 받게 되는 선수는 지금 김수철, 문재훈 선수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 2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거죠. 양지영 선수가 이긴다면 이 3번째 시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명이 남게 되죠. 한국 선수들은. 라이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영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4명 중에는 박시현 선수, 박혜진 선수 뛴다고 하면 시드를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2명의 시드가 남죠. 이 2명은 가오영 라이프에서 스카우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시고요. 다른 단체를 뛰고 계시든 뭐 외국인 선수든 제야의 강자든 뭐 무명의 선수든 이 댓글에 좀 써주시고 이 메일 주소를 여기다 좀 올려드릴 테니까 이 메일로 본인의 프로필과 사연들을 좀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가볍게 오피셜 짐에서 그 선수를 체크해보고 또 스파링 가볍게 뛰어보고 그야말로 선수들과 좀 프로 선수들과 겨뤄봐서 제가 직접 스카웃을 하는 가벼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영상에 담는 것 뿐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고 이러는 컨텐츠가 아니고 정말 가볍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직접 스카웃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메일 주소에 많이들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이미 촬영이 다 끝났고요. 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이 고등학생들을 바로 이 8명의 시드에 이 프로 선수에 집어넣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스카우터라는 제 채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간단한 테스트, 뭐 입식이면 입식, 그라운드면 그라운드의 테스트를 좀 할 겁니다.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ARC에서 한두 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글로벌 토너먼트 8강에 시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두 선수는 스페셜 매치다 보니까 계약도 좀 스페셜하게 맺어졌습니다. 두 선수의 스폰서들이 대회사에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안한 내용은 서로 간에 비밀 약속을 지키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선수와 스폰서들이 대회사에 뭔가를 제안을 했고요. 그 두 선수에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파이트머니가 많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대회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최하 미니멈으로 계산을 하면 한 선수당 6천만 원 정도의 파이트머니가 미니멈 시작이 되고요. 나머지 대회사에서 제공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아닌 예를 들어 광고 스페이스라든가 어떤 다른 영역들을 수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6천 이상은 두 선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한 1억이 넘어가는 선수도 있을 거고 1억이 좀 빠지는 선수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땐 두 선수 다 스폰서들이 있고 본인들을 좋아하는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뭐 1억 이상씩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선수의 합계 금액은 2억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월 25일 고양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063 경기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